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가 좀 웹 개발자를 양성하는 곳인 줄 알고 어떤 대표님이 어, 웹 개발할 거면 그냥 언어 하나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제가 댓글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뭐 찍먹식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실 조금 기분이 살짝 좋지는 않은 그런 댓글도 그런 뉘앙스도 있지만 뭐 기분이 그러니까 잘 모르셔서 그러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많으신데 사실 이게 되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건 그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로 세계적인 그런 교육기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버드 또는 카네기 멜런, 스탠포드 그리고 MIT. 카네기 멜런, 스탠포드, MIT는 거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만 봤을 때는 최고의 학교들이거든요. 그 세계 학교는. 근데 그 학교 커리큘럼이나 우리나라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친구들이 가는 그런 학교 커리큘럼을 봐도 언어를 하나만 배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C랑 C++, 자바, 파이썬, 제가 다니던 학교는 PHP, 그리고 그 비주얼 베이직 문법으로 웹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수업도 있었고, 그리고 C샵, 그러니까 단넷이죠. 단넷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좀 공부할 수 있었고, 뭐 그 이후의 커리큘럼이죠. 선택에 따라서 언어가 되게 다양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같은 데를 가면 내가 인공지능 개발자라고 했어. 근데 나는 파이썬만 무조건 짤 거야. 뭐 지금 파이썬은 워낙에 점이 높으니까 오케이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스칼라로 프로그래밍을 했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저희는 파이썬이랑 R 쓰는데요? 아니면 저희는 자바 쓰는데요? 아니면 저희는 줄리아 쓰는데요? 이러면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총 10개 정도가 인공지능 언어인데 내가 인공지능 전문가라면 언어보다도 그 내부에 들어가 있는 뭐 딥러닝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CNN이든 RNN이든 아니면은 LSTM이든 내가 그런 어떤 큰 틀이 더 중요한 거지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파이썬 하나만 제대로 해도 나머지 언어를 하는데 좀 익숙해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자꾸 언어 갖고 막 그러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다른 언어를 공부를 안 해보셨나? 왜 금방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장인 정신을 갖고 완벽한 코드를 짜고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는 수준? 그냥 버그 안 나게 버그 좀 잘 잡고 이런 수준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팀노바에 자꾸 그 언어 갖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아 저분은 언어 하나만 저렇게 하나 전공자 아니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단가반이 워낙에 오래되고 단가반의 역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비지원 파괴력이 장난 아니고 막 30년 이렇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언어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사실 뭐 기본 그냥 뭐 평타 치는 그런 전공자들은 제 말에 딱히 이렇게 좀 반박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미 교수님들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들도 다 그렇게 여러 언어를 배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되게 상식의 문제거든.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서는 그냥 근데 저는 항상 결과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냥 제 제자들이 워낙에 다 고연봉이고 그런 입장에 결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들의 등살에 어떻게 제가 살기가 힘든 거예요. 뭐 아까 저 그 댓글 쓰신 분이 뭐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런 글 말고도 정말 막무가내로 막 욕도 있고 막 그런 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의견이 다르다 이거지. 그런 글들도 많고 그러면 그냥 이제 차단해버리고 어차피 그런 사람 상대해봤자 내가 속상하고 내가 속상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이 안 가니까 그냥 차단해버리면 또 나이 먹으니까 좋은 거는 좀 금방 잊어. 근데 기억이 안 나.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런 어떤 인공지능 기술도 언어가 벌써 10개가 넘는데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그래도 유명한 거 한두 개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떤 언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C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저쪽에서 회사에서 우리 그 iOS 프로그래밍 할 거야 앱 만들 건데 우리 스위프트를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고집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숙련된 개발자들은 보통 어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봤거든. 그래서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되게 좋아하고 되고 싶은 네카라쿠베 장토의 핵심 개발자들 중에 나는 언어 하나만 해 이런 사람 많진 않을 거예요. 물론 진짜 잘하는데 언어 하나만 하는 친구 한 명은 알아.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국내에서 PHP로는 거의 탑 클래스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특정되기 너무 쉬운 애라 뭐 얘기는 안 할 건데, 너무 손도 빠르고 너무너무 잘하고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플랫폼에 그 친구가 팀장을 했었어요. 그 예전 팀에서. 근데 다른 플랫폼을 모르니까 전적으로 그 개발자에 의존해서 끌려가더라고. 그게 좀 아쉬웠어. 충분히 뛰어난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보다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되게 예민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언어 할 때만 해도 날라다녀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아키텍트가 되고 이제 리더가 됐을 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 있는 부분도 되게 아쉬웠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로 미는, 여러분들 막 되게 PHP 비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PHP가 이제 객관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사실 백엔드로 하는 데는 뭐 크게 뭘 써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그 대부분 프레임워크들이 상향 평준화가 됐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각광을 안 받으면서 돈 자체를 적게 주니까 상대적으로 자바에 비해서 적게 주는 시장이 펼쳐져서 문제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자바도 막 지금 JSP 쪽이나 이쪽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비전을 막 돈을 많이 받고 또 이런 느낌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단일 언어로만 했을 때는 진짜 그쪽에서 개고수가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생산력으로 나 진짜 엄청 일정 잘 맞추지 막 이런 걸로 확실하게 강력하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좀 한계가 있다. 근데 팀노바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기술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변화하는 그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보다 보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새로운 문서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변화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뇌신경 가소성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신경 가소성 이론 또는 뇌 가소성 이론을 보시면 우리 뇌는 무료한 삶을 계속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계속 더 공부를 한다든지 굳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안 해더라도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썩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예요. 저는 어차피 저렇게 많이 뭐 다시고 막 그러셔도 팀노바 커리큘럼 비판하고 그러셔도 사실 저한테는 딜이 안 박혀요. 사실은 그 애초에 그냥 바꿀 생각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결과 저분들 말 듣고 커리큘럼 바꿨다가 야 너 빅자바 책 510페이지 이거 저 학교 다닐 때 배우던 건데 학교 다닐 때 배우던 책인데 잠깐만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학교 다닐 때 2006년도 3월 15일에 나왔죠. 제가 공학번이니까 학교 다닐 때 수업 때 이 책을 썼거든. 근데 510쪽이거든요, 이게. 요거 가지고 뭐 저거 보면 바이블이긴 해요. 진짜 되게 뛰어난 책이야. 저거 보고서 이제 자바에 정통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든 플랫폼으로 넘어가겠다 하시면은 한 뭐 자바 공부만 한 1년 2년 잡으세요. 그 중간중간에 저거 책 되게 두꺼워가지고 보다가 까먹어 다시 앞부터 봐야 되고 앞부터 봐야 되고 계속 그러거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는 거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장인정신을 갖고 하나 하면 너무 좋지. 근데 그렇게 진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리고 하다못해 자바나 PHP나 뭐 파이썬 같은 거 버전업 될 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서로 벤치마킹을 해요. 언어들끼리는. 그리고 심지어 파이썬을 개발하신 그 개발자 분조차도 애초에 다른 언어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이 파이썬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제가 필드에서 봤던 고연봉자들도 그렇고 제 제자들도 그렇고 그냥 이게 맞아요. 그냥 맞는 거고.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상식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절대 다수가 단일 플랫폼, 단일 언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분들 중에 또 글 엄청나게 잘 쓰시고 일치월장해서 사람들에게 감탄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글 잘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커뮤니티에 선동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존나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막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살지 않으니까 막 정말 중국에서 선동하고 그런 게 저렇게 유치해 보이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선동당한 사람들은요 진짜 그거 믿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어렸을 때 진짜 김일성이 막 구름 타고 다니는 줄 알았대요. 다섯 살 때부터 세뇌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 우리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가 진짜 있다고 한 8살까지 믿었잖아요. 그 세뇌당하면은 그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순간 또 공산당에 일러가지고 잡혀가고 막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판 의식을 만들 수가 없게끔 만드는데
그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중국 유튜버들 막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막 중국을 비판하거나 뭐 시진핑을 비판하거나 하거나 그런 키워드만 있으면 뭐 1분 안에 영상이 확 사라진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게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되게 오만한 생각이에요, 진짜.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내가 특정 상황에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구 지하철 대참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바보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분들이 뭐야 다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 일상을 사시는 분이고 상식이 있고 그냥 일반 시민이죠. 근데 그 중에 똑똑한 분들은 없었을까요? 똑똑한가 멍청함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 자체가 지배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뇌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인 걸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글을 진짜 잘 쓰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결과가 안 나오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그냥 개소리죠. 근데 그냥 고연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계속 시장에서 잘 살고 있고 좋은 소식 많이 오고 이번에 뭐 스승의 날만 해도 제가 잘 살고 있다고 그 최근에 한 1, 2년 정도 안에 졸업한 친구들이 연락이 그래도 한 10명 넘게 왔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고마운 게 그냥 쌩까도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고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학원 선생일 뿐이고 졸업하면은 굳이 뭐 1, 2년 지났는데 굳이 연락을 하고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도 잊지 않고 저를 챙겨준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근데 그 왜 그럴까? 결국에는 저는 그래요. 사람이 서운하든 어떻게 하든 객관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취업하고는 연봉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제 생각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왜 내 걸 볼까? 저는 그냥 제 맘대로 그냥 제 생각 얘기를 하는 건데 왜 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대부분 그러거든요. 노프 팀장이 말하는 지향하는 방향이 본인들에게 뭐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좋고 뭐 그냥 뭐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색채는 확실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색채 자체는 확실한 게 저의 특징이고 고연봉 개발자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개발자들에 집중을 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거의 심리가 반이라고 봐요. 왜냐면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힘들 때나 슬플 때나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아무튼 저희 결과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진짜 좀 공부 제대로 한 그런 전공자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언어 하나 학교 다닐 때 왜 언어를 교수님이 여러 개를 여러 커리큘럼으로 가르치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애초에 컴퓨터 학사에서 어떤 뭐 하나의 어떤 뭐 석사 박사들처럼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미친 듯이 파고들고 뭐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보통 학사는 어디든 갈 수 있게 유연한 개발자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만드는 게 기본 특징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졸작 같은 걸 만들 때 자기 그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전문성을 좀 더 만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 졸업 작품의 게임들도 되게 많고 어떤 데는 AI를 이용한 뭐 눈동자 추적 막 해가지고 뭐 어떤 걸 하고 뭐 이런 걸 만들고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학교도 졸작 같은 거 유튜브에도 요즘은 뭐 컴퓨터 공학과 졸업 작품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